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마이크 체크 1, 2. 마이크 체크 1,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팝업 스토어에서 응모받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는 라이브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소개해드리지 못한 응모받은 사연들과 또 라이브 이후에 응모받은 사연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지 2로 열심히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강승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처럼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 얼굴이 지금 못 보여드릴 몰골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지금 아마 식사를 하시거나 퇴근을 하시거나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굳이 화면을 보지 않아도 그냥 이어폰을 꽂고 들으실 수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원해? 싫어요. 수업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 막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차피 내일 또 승승TV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싶으면 내일 보시면 되죠. 네,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꾸 얼굴을 보여달래. 그리고 오늘의 또 이제 사연의 토크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이거 들으면서 가는 중이라고.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조금 번역이 잘 되도록 또박또박 좀 읽어볼게요. 닉네임 서진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사연의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친구 이름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승윤 씨를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제 친구 진이가 지금 캐나다 워홀을 하며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캐나다에 있지만 승윤 씨의 사랑을 멈출 수 없던 친구를 위해 제가 팝업에 대신 와서 친구한테 영상으로 팝업도 보여주고 굿즈도 대신 구매했답니다. 이렇게 멀리 있어도 승윤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제 친구 진이를 위해 캐나다까지 승윤 씨의 응원이 닿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사연 적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이님 캐나다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꿈을 이루기 위해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그 경험들이 다 꿈을 위한 발판 그리고 초석이 되길 바라고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만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진이님 화이팅!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닉네임 소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의 키워드는 버선발, 상상입니다. 잘 때 상상이 너무 많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벽 3, 4시까지 잠이 안 온 적도 많아요. 좋은 상상도 하지만 걱정하는 상상도 많은데 이런 상상을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모두가 상상을 할 때 좋은 상상만 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희님이랑 비슷하게 미래에 대한 고민, 걱정하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그런 상상들, 고민들 많이 하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상상이고 이런 안 좋은 상상, 나의 최악을 가정하는 상상들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조금 더 머릿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하고 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상들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물론 정말 그냥 부정적이기만 한 상상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상상들은 그저 상상일 뿐이잖아요. 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고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제 목소리가 아프게 들리나요? 왜 이렇게 오빠 아파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 제 목소리 안 아픈데요. 아무튼 상상을 안 하는 방법? 머릿속에 지금 해야 될 일들만 가득 채우세요. 지금 바로 해야만 하는 일들, 과제, 내일의 숙제,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시면 사실 상상할 겨를도 없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나쁜 상상들이 침투하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되고 그리고 삶의 활력이 없어지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그 시간들, 그 머릿속을 그냥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뭘까?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들이 뭘까? 내가 내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오히려 채우는 것 같아요. 진짜 바쁘면 상상할 틈도 없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희님. 다음 사연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베트남 인서가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은 세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키워드는 사랑놀이, 순수에 대한 키워드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베트남 인서분이 한글로 작성해주신 사연이에요. 오, 아주 빼곡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 오빠, 나는 베트남에서 온 위너 강승윤 9년째 팬이야. 12살에 25살 강승윤에게 빠졌는데 한국어를 몰라서 매일 자막 달린 영상을 보며 한국어를 배웠던 그 꼬마가 어느새 한국어 학과에 입학하고 교환학생으로 꿈에 그리던 한국까지 와서 20살을 맞이하게 되었어.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던 애가 이렇게 한국어로 편지를 쓰게 된 것도, 항상 화면으로만 보던 오빠의 얼굴을 이제는 실제로 보러 갈 수 있게 된 것도, 10대에서 20대로 넘어오게 된 것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아직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남들처럼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지만 아픈 순간도 정말 많았어.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오빠의 노래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외로울 때는 멍. 세상이 나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굴까 억울할 때는 아이야. 오빠의 음악을 들으면 멀리 있는 오빠가 이상하게도 너무 가까이 느껴지고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줬어. 그러다 딱 20살,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순간에 페이지 2가 나오자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가까이에서 오빠를 응원할 수 있는 게 처음이라 모든 순간이 신기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 내 옆에 있는 인서 언니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다르고 각자의 사연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도 똑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란 영화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승윤 오빠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 장면은 같다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있는 강승윤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오빠 덕분에 많이 행복했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한국에서 4개월만 머물러야 해서 아쉬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페이지 2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도 이번 앨범 활동 매 순간 다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내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할 테니까 우리의 스카이 루프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눈이 내리든 비를 맞든 다 이겨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오빠 보러 갈게. 강승윤의 책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래요. 라고 베트남 인서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울컥하네. 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삶을 겪으면서 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뿌듯하고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더 많이 활동하고 더 좋은 음악, 좋은 모습들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울컥해서 좀 살짝 눈물이 맺히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았어요. 나이가 좀 들면서 덥다.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삶들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윤승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사연의 키워드는 7days 번뇌입니다.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제목은 걱정부자입니다. 승윤님이 국내에서 번뇌로 인해 힘들어한 일을 가사로 녹여낸 7days에 격하게 공감하는 인서입니다. 전 매사에 걱정이 많아 불면증과 싸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회사 일, 자격증 공부, 자기계발 등등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제 몸은 왜 하나일까요? 제게 남겨진 과제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봐 그날 할 일을 끝내고도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눕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변 사람들과 했던 대화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불현듯 떠올라 저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쉬는 날이면 명상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사색을 하고 가만히 제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더군요. 저처럼 생각이 많아 고민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다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윤숙님의 경우처럼 해야 될 건 정말 많고 몸은 하나고 이거 어떻게 이러다가 다 제대로 못하고 이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뭐 간혹 가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니라 뭐 이 반대 상황으로 정말 그냥 걱정도 없고 낙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직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명상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사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본인만의 또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바로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밤을 많이 새운 사람들일수록 분명 더 좋은 사람 혹은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전의 나보다, 과거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오늘의 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고민의 시간들은 분명 나중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는, 아마 윤승님이 뭐 10년 뒤에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의 윤승님의 나이에 있는 똑같은 그때의 고민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후배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승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다들 저마다의 방법, 뭐 아까 보니까 러닝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화이팅! 자, 다음 또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아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키워드는 분리불안, 집착에 대한 사연이네요. 분리불안 가사처럼 강아지의 입장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닥스훈트 아리예요. 요즘 제 언니는 이거 조금 재밌게 읽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닥스훈트 아리예요. 요즘 제 언니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져서 매일 야근을 하고 아주 늦게 들어온답니다. 밤 10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새벽 1시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데 외롭고 조금은 무서워요. 언니랑 같이 산책도 가고 싶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싶고 꼭 붙어 자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는 언니한테 투정도 못 부리겠어요. 언니도 너무 지쳐 보이고 화낼 힘도 없는 저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요즘 제가 반드시 먹어야 한다며 맛없는 약을 매일 먹여요. 나이가 많고 췌장이 안 좋아서 꼭 필요하대요. 근데 정말 먹기 싫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언니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집에 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혼자 기다릴 때 덜 외로워지는 방법, 마지막으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사연 보낸 건 언니에게는 비밀이에요. 라고 14살 닥스훈트 아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리님의 언니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아리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언니가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분 나를 울리려고 보내주셨네, 아리님.
아리님의 저기 약 잘 챙겨 먹고, 약 안 먹고 싶으면 밥도 잘 먹고 그래야 돼요. 아리님 건강하라고 약 먹이는 거니까. 아유, 뭐야, 일부러 울리려고 보낸 거야 뭐야? 우리 아리님 덜 외롭게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인서 언니들이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 인서 언니들이 마음을 많이 보내줄 거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언니랑 잘 살길 바래요.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닉네임 스프링타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키워드는 데리러 갈게, 수호에 대한 키워드로 보내주셨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호 키워드를 선택했어요. 돌이켜보면 언제나 제 삶에 역경이 닥칠 때마다 강승윤의 노래가 저를 지키고 이끌어줬기 때문인데요. 15년 전 본능적으로 무대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이후 저의 수능 당일 하이킥 에피소드 속 승윤이가 수능을 응원해줬고, 우울에 빠져있을 때 고업을 듣고 힘을 냈고, 앞날을 고민할 때 햇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너를 듣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솔로 앨범을 기다리던 도중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 시간 후 자정 솔로 1집 페이지에 프리퀄 티저가 떴어요. 저는 병실 간호침대에서 매일 뜨는 페이지 티저를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이 없었다면 어쩌면 전 바로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페이지 앨범, 그리고 제 생일에 열렸던 첫 솔로 콘서트 패세지는 정말 제게 큰 선물 같았답니다. 이번 앨범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든 업무 때문에 지쳐가던 제게 승윤이의 노래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매일매일을 지켜주는 히어로 같은 승윤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라이브를 하는 오늘도 어느 인서의 생일이겠죠? 저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렇듯 강승윤의 모든 행보가 모든 인서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연예인과 팬의 사이는 참 묘하잖아요. 팬의 마음으로는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도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활동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승윤의 팬이 된 건 정말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히 행복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저와 인서들의 매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원의 글을 사연으로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인서들에게 위너라는 강승윤이라는 가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제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지 않아서 팬들이 기다리는 거 너무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고 어떤 일이 됐든 활동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 아티스트조차도 팬들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활동이나 저희가 팬분 한 분 한 분에게 해드리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팬분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선택권을 쥐고 있는 건 언제든 팬분들이거든요. 저 아티스트는 사실 특히나 이제 이게 그냥 삶이 아니라 직업이잖아요. 아티스트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아티스트를 응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팬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더 팬 여러분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고 잘하고 싶고 그들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에 후회를 하지 않도록 멋진 퍼포먼스, 멋진 모습, 멋진 음악, 좋은 음악, 위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으로 저를 기다린다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둘 다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아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활동들이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겨내셨는지 구체적인 일들은 이런 사연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지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보내는 응원들은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닉네임 G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키워드는 마지막일지 몰라 자존심이라는 키워드로 보내주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안 좋게 끝나버린 친구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짧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상황들을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말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해서 그 타이밍에 정확한 원하는 말을 해주지 못하면 놓치는 기회들이 많죠. 하지만 다시 한번 다가가서 그때 미안했다는 마음을 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왜 사과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신다면
분명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써주시지 않아서 지금 정말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연락을 할 마음이 있다거나 그러면 뭐 주변에 같이 아는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연락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정말 다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가가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존심일지도 모릅니다. 네. 본인이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날 싫어하겠지? 날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지? 나도 상처받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그거조차도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일 수도 있죠. 물론 저 사람이 불편할까봐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친해지고 싶고 그 사과를 전하고 싶다면 한번 먼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가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관계라는 게 정말 진짜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제가 멀리 곡 설명할 때도 말을 한 거지만, 정말 멀어지는 게 진짜 훨씬 쉬워요. 정말 가까워지는 것보다 멀어지는 게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멀어짐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한마디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중국에서 보내주셨고요. 닉네임 아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의 키워드는 고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해결하고 싶은 과제입니다. 글쎄요. 이건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그 상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상처의 기준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상처의 기준이 다를 텐데, 행복하게 사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라 정말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상처 주지 않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아도 제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관계없이 상처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방법은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방법, 그거는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연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잘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상처 받지 않는 방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알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상처의 크기가 베이고 막 이런 상처가 아니라 살짝 긁힌 수준으로 작은 상처로 바꿀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닉네임 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키워드는 homeless, 공허입니다. 10년간 앞만 보며 일만 하다 보니 남은 건 없고 어째서인지 공허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시작은 분명 열정도 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꿈을 꿈을 이루었을 때 보통 이렇게 공허해지거든요. 그래서 꿈을 직업이나 어떤 단순한 상태, 상황 이런 걸로 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없이 굴러갈 수 있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꿈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꿈을 직업의 형태로 꾸지 말아라. 그건 그냥 목적일 뿐이지 꿈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결과적으로는 가수가 되었지만 가수가 되어서 난 가수가 되었는데 이거 뭐지? 너무 공허한데? 이런 상태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제 평생의 꿈인 거고, 예를 들어 자랑스러운 사람 이런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이런 꿈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행복을 알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꿈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분명 열정도 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허한 겁니다. 그냥 계속 앞만 보고,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은 작고 소박하더라도 움직이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행복한 사람이어도 돼. 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냥 일만 열심히 해야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의 맥주 한 캔의 행복을 아는 사람,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을 샀을 때 행복을,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는 뭐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늦은 시기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사시면 되죠.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돈 벌지. 정말 그냥 계속된 일 때문에 정말 쉼없이 일만 하다 보면 정말 공허함을 느끼죠. 그래서 본인한테 선물이 필요해요. 선물을 줘야 돼요. 제가 뭐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계를 하나씩 의미 있는 시계를 사듯이, 시계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한테 휴식 시간을 주든 뭔가 원하는 선물을 주든, 뭐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하나 예약을 해서 그 먹는 행복을 자기한테 주든,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일한 성취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너무 진짜 앞만 보면서 워커홀릭처럼 달려오신 것 같은데, 조금 몸에 쉬는 시간, 마음에 쉬는 시간을 조금 휴식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고생한 시간들이 전혀 쓸모없지 않았어요. 너무 잘했고 잘 살아왔고, 이제부터는 움직이는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 보자고요. 자, 이 일을 하는 거는 수단이에요. 일은 수단. 직업, 돈 버는 거는 그냥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거 말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 원하는 나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사연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도토리 님이 보내주셨고요. 사연 키워드는 멀리멀리 초연입니다. 인연은 별일 없이도 멀어진다는 게 공감 가고, 괜히 아쉬움에 돌아보게 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승은이랑은 절대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멀리멀리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요거는 좀 어떤 고민, 상담 뭐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로 사연과 함께 응원을 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도토리님. 여기 또 우리 댓글 중에 다른 사람을 보는 건 쉬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맞아요. 진짜 다른 사람들 뭐 얘기 들어주고 뭐 조언해주고 할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통달한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해결책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정말 나 자신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 또한 아직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오히려 일이나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뭐 사람에 대한 일들은 이것저것 이렇게 척척 해결책을 찾아서 잘 해왔는데, 진짜 나 자신에 대한 그 생각, 그런 것들이 참 저도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 자신이 참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도. 자, 또 다음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중국에서 보내주신 우리 CIC, Chinese IC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 초초님이 보내주셨고요. 사연 키워드는 거짓말이라도 미련이라는 키워드로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강승윤님의 노래를 들으니 정말 공감이 많이 갔어요. 덕분에 이번 앨범 페이지 2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시시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별 노래들의 어떤 순기능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공감을 느껴서 내가 아니라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감정을 느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참 좋은 영향인 것 같고, 저도 이런 본인의 삶과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들어주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힘을 얻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일본 인서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닉네임은 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키워드는 오지랖, 애착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빠. 고등학생 때부터 승윤 오빠를 10년 넘게 좋아하고 있는 인서예요. 이번에 오빠 앨범이 나와서 전곡을 플리에 추가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지랖을 듣다가 문득 가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는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먹는 거, 옷 입는 거, 자는 시간까지 참 잔소리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오빠 노래 가사처럼 귀찮았고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일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몸도 좋지 않으시면서 일을 계속 하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하셨던 잔소리가 저에게 애착을 가져서 해주신 잔소리란 걸 알았지만서도 이제 와서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괜찮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빠도 우리 아빠 같이 응원해줘요. 그리고 항상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고 콘서트에서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아버지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참 경기가 안 좋아서 아버지 너무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우리 정님의 아버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님은 콘서트에서 만나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나왔는데 너무 추워. 그치? 뜨거운 물로 샤워했으면 덥다고 바로 나오지 말고 저기 수건으로 덮고 나오든가. 이렇게 추워요. 내가 커간다는 걸 확 느낄 때가 부모님이 예전처럼 막 태산 같아 보이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릴 때는 진짜 큰 존재였던 부모님이 점점 나보다 뭔가
작아지고 약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자, 또 다음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스눕님이 보내주셨고요. 키워드는 하늘지붕,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만큼 다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 잡는 목표지만 못했다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이젠 저를 조금 더 사랑하며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욕심이 많아서 제가 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작곡도 잘하고 싶고 작사도 잘하고 싶고 연기도 잘하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고 탁구도 잘 치고 싶고 춤도 잘 추고 싶고요. 공연도 잘하고 싶고 또 뭐 있을까? 사진도 잘 찍고 싶고 옷도 잘 입고 싶고 다 잘하고 싶어요. 저도 다 잘하고 싶습니다. 욕심을 버리지는 마시고요.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나를 더 높은 위치로 끌고 갈 테니까 욕심을 버리는 연습보다 일단은 한 가지라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고 인생은 기니까요. 삶은 기니까 욕심을 버리진 마시고 잠깐 우선순위를 조금 더 먼저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걸 먼저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뤄낸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잘하고 싶었던 걸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게 음악인 거고 음악을 더 잘 하고 싶고 잘 읽어내고 싶어서 현재는 음악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욕심 있는 건 너무 건강하죠.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맨날 멤버들이랑도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 지금 뭐 십몇 년 차니까 이제 뭐 욕심 좀 내려놔도 되지 않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욕심 내야죠 계속. 욕심 내자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가끔 이제 저도 알아요. 뭐 너무 나이가 들고 이제 막 예전만큼의 어떤 정말 가장 전성기만큼의 폼을 못 보여주는데 욕심만 내는 건 저는 그것은 좀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을 부린다는 게 멋있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다른 전성기에 있는 파릇파릇한 누구들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의 내 자신만의 무기에 욕심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탤런트의 욕심을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응원합니다, 스눕님. 우리 같이 욕심을 그래도 완전히 버리진 말고 욕심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화이팅! 자, 이번에 보내주신 분을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까지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사연 소개하는 라이브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따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키워드는 사랑놀이 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윤 오빠를 12년 동안 응원 중인 한인서입니다. 오빠 앨범에 있는 키워드 중 순수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오빠와 딱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적어봐요. 저는 사실 고3 때 위너 팬사인회에 가서 오빠에게 수능 응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벌써 거의 10년 전 일이 되었는데요. 그때 오빠는 저에게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문구를 적어주었어요. 그 문구는 당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이었던 저에게 문구 자체로 순수하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동기부여가 되었던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고3 내내 그 PS를 사진 찍어서 배경으로 설정해 놓고 힘들 때마다 봤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 후 또 팬사인회에 가서 오빠에게 대학 합격했다고 말했는데 오빠가 어디 대학 붙었냐고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다고 말해줬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이후에는 대학 다니느라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는데 항상 그 모든 순간에는 승윤 오빠의 노래와 승윤 오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존재했기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오빠를 보러 팬사인회나 사전 녹화 방송같이 오빠를 응원할 수 있는 곳에 잘 가지는 못하지만 항상 오빠의 앨범을 듣고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하고 있어요. 얼마 전 광화문에서 했던 콘서트도 퇴근하고 달려갔었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지루하던 일상 속에서 오빠의 신곡 그리고 이전 곡들을 친구와 방방 뛰면서 부른 약 1시간 동안 잠시 그 어떠한 것도 다 잊고 오직 그 순간만을 순수하게 즐겼답니다. 항상 오직 음악이라는 순수한 매체를 통해 일상에서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요즘 제가 미와 가장 즐겨 듣는 노래는 멍이랍니다. 오빠가 지금 제 나이인 28살에 발매한 곡인데 그때 그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더 공감도 많이 되고 위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튼 항상 순수하게 음악이라는 매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승윤 오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행복이 존재하지만 오빠가 생각하기에 오빠에게 순수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랄게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이외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주셨는데 정말 다 소개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고민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응원의 마음을 좀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시태그 같은 거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연이나 고민 같은 거 받아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종종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사연 읽고 고민 같은 거 읽으면서 저 또한 막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다음에도 한번 이런 컨텐츠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뭐 학교 다녀왔거나 퇴근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잘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쓰담쓰담.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저는 내일 우리 멤버들과
승승TV로 찾아뵙겠습니다. Everybody say, eat well, sleep well, rest well. Goodbye. I love you. 사랑해. 我爱你. 아이시테르. 랑나카. 또 뭐 있지? 데크에로. 안녕.